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하자 행정행위에서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 있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여러분 성립 당시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자 행정행위 성립 당시에는 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취소나 무효가 되지 않고 안 시키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유된다. 즉 하자가 보완되었거나 하자가 취소를 요하지 않을 만큼 경미해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성립 당시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경우, 유효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의 치유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하자의 치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자, 16년도 지방직 기출문제. 자, 1번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였다면 처분 당시 하자가 치유된다. 틀렸죠. 자, 1번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어디가 기준이죠? 처분 당시의 사유가 기준이죠. 처분 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이미 그죠? 하자가 있어. 처분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더라도 당초의 처분의 흠이 치유된다 안 된다. 당초의 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1번 틀렸다. 자, 2번 징계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당연 무효인 것이더라도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다. 치유되지 않죠. 자,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즉 징계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의 것이라면요. 이후에 원고가 징계 처분을 받은 원고가 용인하더라도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않는다고 보죠. 판례 입장. 자, 3번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해서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그때 청문서 도달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죠. 네, 이런 경우가 하자가 치유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청문 절차에 있어서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다. 네, 어겼지만 이의 제기하지 않고 청문을 출석했고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했고, 그죠? 할 거 다 했다.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이거죠.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이 정도라면 하자의 치유는, 여기서 하자의 치유는 뭐죠? 청문 절차를 함에 있어서 청문서 도달 기간을 어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정답. 4번 토지 소유자 등이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당시의 하자는 후에 토지 소유자 등의 추가 동의서가 제출되었다면 치유된다? 자, 이것도 틀렸죠.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죠. 여기서 동의서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새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설립 인가 처분의 하자 자체가 치유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하자인 행정의 치유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죠? 하자가 있다? 그러면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무효되거나 취소되어야겠죠? 네, 원칙이 그렇죠. 그런데 무효나 취소되어야 하지만 공익 또는 사익에 새로운 불이익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뭘 보호하죠? 상대방의 신뢰 보호, 그 다음에 기득권 존중, 그 다음에 법적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행위 효력을 유지하거나 다른 행위로 전환하는 법리가 등장한다. 이것이 바로 하자의 치유 전환의 법리다. 하자 치유는 행정법의 일반
민법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당시 하자가 있다. 자, 사후에 보완하거나 경미한 경우 유언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다.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자의 치유 사유는 행정행위의 형식이나 절차상 하자에 대해 치유 인정을 하고 있고, 자, 치유 대상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자, 무효,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죠.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 사후 요건의 사후 보완 같은 경우, 그죠? 필요한 신청서의 사후 제출 또는 보완이나 이유 등의 사후 제시, 즉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죠. 이때 청문 절차 하자에 대해서 우리 치유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출해 봤었죠. 네, 치유 가능성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효과는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적법했던 행위가 된다. 시간적 한계는 그 치유는 하자의 치유는 행정 쟁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네. 그 다음에 이 판례 한번 볼게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 절차 이행함에 있어서 이거죠. 청문서 도달 기간은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해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이때 우리 판례는 방어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사례다. 기출도 이렇게 나오죠.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주 나오는 판례다. 그 다음에 우리 봐야 되는 것은 하자의 승계입니다. 행정이 하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선행 처분과 이후에 있을 후행 처분에 있어서 하자가 승계되는지, 예, 그죠? 즉 언제 하자의 승계란 뭐죠? 일단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야 된다. 즉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행 행정행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투지 않은 거예요. 제소 기간 내에 이를 다투지 않아서 불가증력이 발생하겠죠. 그때 하자가 없는 후행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자의 승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행 행위에 있어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어야 되고 후행 행위는 적법한 후행행위가 있어야 된다. 자, 하자 있는 선행정 행정행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제소 기간 내에 이를 다투지 않아서 뭐가 발생되죠? 확정력과 같은 불가증력이 발생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불가증력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나? 이때 하자 없는 후행 행정행위에서 이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가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하자가 승계되는지 이 판례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대표적인 게 기억이에요. 자, 대집행, 행정 대집행이 있어서 계고, 그죠? 통지, 그 다음 뭘 이루어지죠? 실행. 자, 계고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집행 영장 통지가 이루어지죠? 영장 통지요. 그 다음에 대집행이 실행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 대집행이 필요한 비용의 납부 명령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뭐다? 하나의 1년의, 그죠? 1년의 절차로서 연속하여 행해진다고 본다. 따라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대집행에 있어서 계고와 대집행 영장의 통지와 대집행 실행, 그 다음에 마지막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 명령은 자, 서로 결합해서 하나의 법률 효과, 즉 뭐죠? 법률 효과, 즉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즉 행정 의무 이행을 의무자의 비용 부담하에 확보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선행 처분인 자 계고 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자 그 계고 처분을 전제로 행하여진 영장 발부 통보 처분 이것도 위법한 것이다. 즉 하자는 승계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죠. 계고 자체에 위법 취소 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다. 그러면 그 하자는 승계된다. 그죠?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도 위법하다. 이렇게 봐요. 판례는. 그래서 기억은 대표적인 사안이죠.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돼야 된다.
인정된 사안. 자, 안경사 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안경사 면허 취소 처분도 역시 우리 판례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경사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할 때 이때 합격 무효 처분과 면허 취소 처분도 역시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행정 처분이다. 따라서 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이후에 면허 취소 처분은 소위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요. 개별 공시 직가 결정과 과세 처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거? 개별 공시 직가 결정과 과세 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우리 판례 인정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 공시 직가 결정에 위법이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자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보아 위법 여부로 다툴 수도 있고 이 개별 공시 직가 결정에 근거한 과세 처분 또 행정처분의 취소를 권 행정소송법에서 이 개별 공시 직가 결정이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과세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도 이 선행처분으로서의 개별 공시 직가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 판례 입장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을이에요. 일제강점기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 적용 배제 결정. 이거 여러분 기본서 보면서 아마 중요하다고 강조된 판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처분은 뭐죠? 그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발표죠. 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 그 최종 발표예요. 이게 바로 선행처분이죠. 선행처분과 이후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 적용 이 배제 결정은 후행처분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선행처분과 이 후행처분에 있어서 하자가 승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 뭐라고 봤죠? 통지를 받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진상규명위원회의 이 최종 발표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통지를 받지 않으면 소위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의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에 있어서 통지를 받지 않는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이 후행 처분도 역시 법적인 배제 결정도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판례는 굉장히 길어요. 자, 이 리을 지문. 자, 판례에 대해서도 자, 선행 처분에 대해서 통지를 받지 않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은 뭐다? 수인한으로 넘는 불이익을 주고 그 예측 가능성도 없다. 그래서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 판결한 법리로 오해한 위법이 있다. 즉, 이 선행처분과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그에 대한 법 적용, 그죠? 배제 결정과는 하자가 승계된다고 인정한 사안이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 리을 다 옳은 지문이 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고 나머지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면직 처분, 그 다음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개고 처분, 과세 처분, 체납 처분은 다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사안이죠. 그렇다. 우리 기억해야 될 거 여기서 하자의 승계에서 건물 철거 명령, 대집행 개고 처분, 그죠? 그 다음에 시의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이요.
자, 과세 처분은 그죠? 과세 처분과 이 체납 처분은 뭐라 봤죠? 판례는 자, 과세 처분과 이 체납 처분 자체는 서로 독립된 독립성을 독립성이 인정이 되는 그죠? 독립성 인정이 된다고 봤다. 그래서 이후에 있는 체납 처분이요. 체납 처분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죠? 체납과 압류, 매각 청산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 사이엔 독립성이 인정되지만 체납 처분 사이에서는 여러분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독촉과 압류 사이, 압류과 매각 간에는 그 하자가 승계된다고 본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될 거 과세 처분과 이 체납 처분, 이것은 서로 독립성이 인정되는 행정 처분으로 본다. 그래서 하자를 다툴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지문 받고 자,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최근에 봤던 18년도 국가직 9급 문제네요. 옳지 않은 거 골라라. 자,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 시행계획에 관한 취소 사유인 하자. 이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는다. 맞죠? 사업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고 행정대집행법상 행정처분인 계고처분의 하자는 자, 대집행 영장 발부 통보 처분 승계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는 대표적인 사안이고요. 자, 3번 중요하죠. 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요. 인가는 동일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하자는 실시 계획 인가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죠.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과 실시 계획 인가는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3번 지문은 옳지 않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고 자 4번 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 처분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하자가 있다. 그 하자는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조례 승계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 그럼 그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볼 수도 있죠. 볼 수도 있고 나아가서 그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이 선행처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그 하자에 대해서도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중요합니다. 4번 판례. 이 4번 판례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안이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보상금 기초로 한 수용재결. 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은 독립된 처분으로 보지만 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 공시지가 확정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다툴 수 없다. 그 보상금 산정에 대해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가 없죠?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만 이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는 자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 재결에도 역시 승계된다고 본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번도 중요한 판례 토지 보상금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하자의 승계 여러분 이 개념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해서 행해진 경우에 자 이때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근데 제소기간 내에 다투지 않아서 불가증력이 발생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 그 하자 없는 후행 행정행위에서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문제라고 합니다.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려면 전제 요건으로서
뭡니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야겠죠? 당연하다. 그 다음에 선행행위는 무효사유면 안 되죠. 네, 무효사유면 안 된다. 왜? 무효사유인 경우는 자,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는 승계되겠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행위는 취소사유의 문제다. 취소사유 있을 때 문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행행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소기간 내에 경과해서 불가증력이 발생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출 문제. 자,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철거 명령 그 하자 중대 명백해야 당연 무효이다. 그러면 역시 자, 후행행위는 하자의 승계 문제가 당연히 하자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 철거 대집행 개고 처분 역시 당연 무효가 되겠죠? 네,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불가증력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일정한 행정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2개 이상 행위가 연속적으로 행해진다. 이때 선행 행정행위에 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역시 모두 후행행위 하자 승계가 인정되고요. 자, 이거 보세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자, 선행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이면 후행처분의 효력은 다툴 수 있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 목적으로 한다. 이럴 때 선행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불가증력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 하자 승계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후행처분의 효력으로 다툴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행처분의 당연 무효인 경우 후행처분 효력을 하자가 승계되기 때문에 당연히 승계되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러고 의외로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 전제 요건 선행행위는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 사유일 경우, 즉 불가증력이 발생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자의 승계는 제소기간, 도가 등으로 불가증력이 발생해야만 됩니다.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해야겠죠? 요거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다. 그 다음 승계 여부예요. 일정한 경우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일정한 경우 원칙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아야겠죠. 법치주의 원칙상.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가증력이 발생한 행정에 대해서는 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투면 안 되겠죠. 불가증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 언제?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하자의 승계를 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자의 승계 문제, 하자 승계론이 일반적 견해죠. 그래서 선행정 처분과 후행정 처분이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이거라 그랬죠. 대집행 절차에 있어서 계고와 영장의 통지, 그 다음에 실행, 비용 징수는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하자가 승계된다. 다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은 별개의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한다? 하자 승계가 부정이 된다. 철거 명령과 계고도 마찬가지다. 예, 이런 경우는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이게 일반적 견해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구속력 이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규준력 이론이라고도 하죠. 하여튼 구속력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이건 뭐죠? 실질적 존속력과 관련돼서 이해를 하자. 즉, 둘 이상의 행정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행정청과 상대방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을 의미합니다. 구속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행정행위가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속력이 발생되죠. 구속력에 의해서 처분청 자신도 거기에 구속되어서 자, 상대방도 이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후행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행행위의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구속력 때문에. 그래서 구속력 이론에 의하면 자,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직위해지와 면제처분도 하자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 판례는 원칙, 하자, 승계론 입장이에요. 원칙, 하자, 승계. 근데 다만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요.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판례죠. 방금 기출문제에서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처분 사이는 각각의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 별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거예요. 수인 한도를 넘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다.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뭐다? 행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사안이에요. 인정한 사안. 그래서 수인 한도론이 나왔죠. 수인 한도를 넘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다면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요 사안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서로 결합하는 경우에도 여기서부터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 이때 불가증력이 발생돼서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은 뭐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 제외하고는 그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으로 인해서 그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가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와서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인율에 비추어서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즉, 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거나 예측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후행처분을 통해서 그 선행처분에 대한 그 하자, 그죠? 선행처분에 대한 그 하자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판례가 바로 이거죠. 네. 요거 4번 2018년 국가직 9급에서 4번 지문이었습니다. 4번 지문이었다. 그래서 다시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선행처분인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하자가 있다.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다. 그 이후에 그 수용지로 승계된다. 그 이유가 말씀드렸던 판례 입장 때문에 그렇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가져오지만 뭐 때문에? 가져오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위법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봐서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봐서 행정처분 그 자체로 행정처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에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그 선행처분으로서의 수용 대상 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그 위법성을 후행처분 그러니까 수용재결을 수용보상금 증액을 구한 소송에서도 이 선행처분에 대한 그 하자에 대해서 그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사유죠. 네, 수인 한도론과 그죠? 수인 한도를 넘는 가혹함, 그 다음에 예측하지 않다. 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그래서 그 후행 처분에 있어서 선행 처분을 그 하자에 대해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겁니다. 하자가 승계된다. 예외적으로 하자가 승계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판례 입장, 이 예외 입장 중요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처분 사이, 개별 공시지가와 과세 처분 사이, 그리고 방금 봤었던 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보상금 산정을 위한 수용 재결 사이에서도 판례가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사안과 부정된 사안을 구별해서 정리하자 이거예요. 조세 체납 처분에서의 독촉, 압류, 매각, 충당 요거 독촉, 체납 처분 절차죠. 독촉, 압류, 매각, 충당 간의 각 행위. 근데 이 체납 처분 간의 체납 처분 절차의 각 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죠. 과세 처분과 체납 처분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서로 별개의 행정행위로 봤죠. 그 다음 행정대집행법상의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그죠? 개통실비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 간의 행위는 역시 동일한 행정 목적을 취하는 하나의 법률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동일한 행정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1년의 절차에 지나지 않 1년의 절차로 본다. 따라서 하자의 승계는 각 행위 간의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안매장 분묘 개장 명령과 계고 처분. 그 다음에 표준지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지 공시 지가 결정과 수용금 재결 요거 하자의 승계를 인정했다. 그 다음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 배제 결정이요. 요것도 하자의 승계 인정된 사안이고 부정된 사안 나머지죠.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일단 암기는 하자의 승계 인정된 사안을 암기하시면 나머지는 다 부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과세처분, 체납처분 말씀드렸죠. 별개 행정처분이다. 그래서 서로 독립성을 가진다. 과세처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라면 그죠? 당연무효라면 체납처분의 하자가 당연히 승계되지만 그러니까 과세처분의 하자가 있지만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체납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기억하셔야 된다 이것도. 직위회제 처분, 직권면직 처분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철거명령, 계고 처분 다 하자의 승계가 부정됐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자의 승계 중요합니다. 하자의 승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안을 또 판례가 굉장히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사안을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된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